안녕하세요,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난 지 이틀이 됐는데 아직도 명절 연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보상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할 테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에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정말 아무리 껴입어도 춥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이런 건가 싶은데요. 마치 커다란 냉동고에 갇힌 기분입니다. 어제 날씨를 전하면서 오늘 아침 유독 추울 거라고 예상했기에 이렇게 나름 따뜻하게 챙겨 입었지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탓에 더욱더 춥게 느껴지고요. 손끝과 발끝은 저릿저릿하기까지 합니다. 8시를 조금 넘긴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요. 이렇게 매섭게 부는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보온이 되는 방한 용품으로 중무장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39일 만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7시 기준 철원 임남이 영하 15.4도로 가장 낮고요. 제천 영하 9.4도, 대전 영하 7.2도 등 출근길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수도관 동파 등 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는 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남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과 강원 산지는 물론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 덕분에 먼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하늘엔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에도 강추위는 여전할 텐데요. 서울은 0도, 철원 영하 1도로 일부 중부는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전주 3도, 대구 5도로 그 외 지역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다음 주부터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반신욕은 신체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자주 하는데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3번 저녁 시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 하게 되면은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적정 시간은 20분에서 30도 내외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 오프닝에서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날리기 위해서 보상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설날이 끝난 이후에 고생한 나 자신에게 셀프 기프팅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75.7%나 그렇다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선 가정상담 전문가 그리고 방송인 최자연 씨, 조이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명절 후에 자신을 위해서 보상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사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보상 소비를 하신 경우가 있나요? 최자연 씨 같은 경우도? 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는 며느리가 저 하나였었거든요. 동서가 얼마 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네, 두 분이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지 일을 다
다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며느리가 둘이 됐는데? 아니, 들어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4년 동안 며느리가 저 혼자였으니까. 어차피 혼자니까. 네, 다 해야지. 제가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명절 지난 다음에 뭐가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새 유행한다는 LED 마스크를. 얼굴 쓰고 네, 하나 팍 구입했는데 네. 이게 또 그냥 평상시에 또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신랑이 그거 진짜 쓸모가 있냐, 이 비싼 걸 왜 사냐 하는데 네.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남편 입장에서도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도 꽤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가 피부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제 우리가 명절이 됐을 때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굽고 찌고 묻히고 이런 걸 하는데 네. 음식이 굽고 찌고 묻혀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굽고 찌고 묻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워낙에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감정 노동을 거기서 또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몸도 거의 너덜너덜해집니다. 실제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위축되었고 굉장히 약간 초라해진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약간 나를 빛나고 조금 더 나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보석이라든지 약간 과한 물건들을 사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근데 남자들도 좀 그러지 않나요? 김현욱 씨는 어떠세요? 아우, 저도 이번에 4박 5일 동안에 쌍둥이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우, 쌍둥이 봐주는 분이 명절에는 또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이 너무 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줍니다, 저에게. 술을 이렇게 부어주면 선물이네요. 조금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스트레스 확 풀 때는 술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 조 변호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요. 술만한 게 없죠. 공감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 신랑도 네. 이제 술을 먹는데 저희가 항상 시댁에 가면 이제 본가에 가는 거잖아요, 네, 신랑은. 네. 그러면 저희 신랑은 어렸을 때 살던 집이니까 네. 동네 친구들이 또 그렇게 또 명절만 되면 거기에 모여요. 그러니까 집 앞에. 예, 딱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예. 명절 마지막 날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하고 들어오는데 예. 또 그것도 또 얄미워. 네, 저는 집에 그래요? 있는데. 예. 그래도 차라리 술이 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소비를 잘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는 분들은 아주 정말 강단 있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뭔가 약간 일이 안 풀리거나 네.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하면 네, 무조건 뭘 사는구나. 술이나 담배를 이분은 안 하세요. 아, 그냥 그래요? 사러 가세요. 뭘 사죠? 이분은 그렇다고 꼭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낚시부터 등산 장비까지 장비처럼 생긴 건 집에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업을 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사재기 하는구나. 이분이 이번에 정점을 찍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집에 갔더니 오토바이까지. 아이고. 남자분들도 사실 때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술 먹는 게 낫네. 소주 한잔 하는 게. 네, 아니 근데 조이라 변호사께서는 네. 미혼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번에 명절 보상 소비 하셨나요? 어떠세요? 혼자 있는 분들은 또 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명절 스트레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혼 문의가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성수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그것 때문에 이제 예.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인용 소파인데 등받이랑 이게 발판이 완전 180도로 이렇게 누워질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자꾸 눕고 싶은 거? 네. 자꾸 눕고 싶어지는 네, 그런 걸 하나 이제 샀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냥 근데 이제 보상 심리로 가서 이제 질렀어요. 사버렸거든요. 누우니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게 너무 편해요. 통장 잔고를 보면 조금 후회되긴 하는데 너무 편합니다. 아니 그래도 좀 혼자 계시니까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가족 있는 경우 이렇게 남자가 지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잘생기셨는데 아직 왜 혼자실까? 아까 남궁민 닮았다는 얘기를 추혜정 씨가 하더라고요. 아유, 남궁민 팬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 남궁민 씨보다 키도 더 커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명절 예.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보상 소비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어떤 걸 많이 구매를 할까요? 좀 예상을 해본다면 최재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좋은 거 사줬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평상시에 갖고 싶었는데 그렇죠. 신랑 눈치 보여가지고 못 워너비였던 샀던 거. 네, 그런 거 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좀 이렇게 좀 털이 좀 있는 거라든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라든가 약간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비슷하네요, 여성분들은 다. 예, 최근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명절날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날이 끝나고 나에게 주고 싶은 보상 선물 베스트 3입니다.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뭘까요? 과연 뭘까요? 명품과 보석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비싼 거죠. 아주 비싼 거. 예, 그러니까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대형 쇼핑몰에 명품이나 보석 매출이 아주 급증한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와, 혹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거 사신 분 있으신가요? 최잔 씨가 혹시 보태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 아유, 뭐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요번에는 마스크를 샀으니까 다음 명절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추석에는 어렵죠. 하나만 사야지. 아니, 마스크도 그 명품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고가예요, 굉장히.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주로 렌탈로 많이 하죠. 그런 거 있구나.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명품이나 보석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은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니, 왜요? 보석 잘 어울리시는데? 이거 다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요새 다른 말로 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뭐 명품이나 보석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명절을 중심으로 한 달 전부터 상담이 시작돼서 명절 끝나고 한 달 후까지가 보통 명절 피크예요? 상담이고요. 한 달 후부터는 우리가 이혼 상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상황이 약간 좀 극화되는 이런 상황,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비와 관련된 다툼들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중에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보통 아는 분들은 상담하러 잘 안 오시는데 그쵸.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욕을 엄청 먹고 온 겁니다. 왜냐? 홈쇼핑에서 모피를 파는 모피를 파는데 질렸구나. 기름이 잘잘 흐르더랍니다. 그걸 이제 왜냐하면 추웠으니까 춥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작년 추석 지나고 나서였어요.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모피를 딱 사가지고 이제 한번 좀 따뜻하게 입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일단 안 추웠고요. 맞네. 입을 기회가 없었네. 거기다 두 번째 이분이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열이 올라오는 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땀이 막 줄줄 흐르니까 이걸 입을 때마다 땀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 남편은 거봐라 비싼 걸 왜 샀느냐 입지도 않는 거를 나오죠. 거기다가 왜 땀까지 줄줄 흘리느냐 사고 욕먹고 그다음에 돈 쓰고 이번 명절에는 또 명목 없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그럴만 하죠. 아니 돈 주고 무슨 사우나 하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이제 동네 엄마 중에 1년에 제사가 8번 있는 아유 이것도 심하네. 근데 참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가씨가 또 오는데 사실 아가씨들은 음식 준비할 때는 안 오고 다 준비한 다음에 오거든요. 정말 얄밉죠. 네, 근데 그날은 제사 끝나고 오더니 보석을 하나 샀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러고 신랑 허락도 안 받고 이런 걸 샀냐 했더니 아가씨가 집에 와가지고 반지를 자랑하더래요. 근데 신랑이 안 사줘가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샀다며.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잘했다고,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다음날 좀 비슷한 걸 샀더라고요. 이렇게 또 지르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일단은 명품이랑 보석은 하나만 사더라도 이 값이 비싸니까. 맞아요. 사실은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용기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지른다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 때문에 혹시 찾아오는 경우 없습니까, 조 변호사님? 명품 보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죠, 사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명품 보석 때문에 일단 과소비가 사실은 한 번 딱 질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남편분들이 크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자주 그렇게 하면 이제 과소비가 심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이제 뭐 몇백만 원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아까 8번 제사하는 분은 8번 살 수 있겠네, 1년에. 아가씨가 가능성. 명품이 명절 품목이라는 뜻 아닌가요? 또 그렇게도 되네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네. 자, 일단은 명품과 보석을 많이 산다라고 이제 3위에 리스트가 됐고요. 두 번째, 2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설날이 끝나고 나에게 주고 싶은 보상 선물 베스트 3 중에 2위는요? 여행 티켓. 맞아요. 뭐니 해도 스트레스 푸는데 여행만큼 좋은 게 없죠. 맞아요. 명절 여행하면 뭐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다들 한 번씩 경험은 있으실 것 같은데 최자연 씨는 어떠세요? 저는 명절 때는 사실은 며느리 입장이니까 여행을 가기가 좀 그렇고 명절 후에 저희 삼총사가 있어요. 명절 후 여행 삼총사. 친한 친구분이 두 분 더 있으시구나. 근데 한 명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한 명은 대구에 살아요. 아이고 멀리 있네. 거기도 애가 둘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두릅 며느리들이니까 예. 명절 후에 사실 저희가 일본을 많이 가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구에서 출발해서 오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서 만나서 네. 사실 인천에서 만나가지고. 아니요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가는 게 일본을 아, 바로 그냥 주로- 일본에서 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거기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맥주 투어를 합니다. 예. 축제 기간에. 네, 그래서 이제 야. 뭐 생맥주도 한 잔씩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네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 좀 배틀도 하고 스트레스 풀면서. 예, 그리고 뭐 짧게는 당일, 또 네. 길게는 1박 2일 이렇게 갔다 오면요. 네.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미혼인 분은 좀 뻘쭘하시겠어요. 아니, 그분도 이제 앞날을 중간에서. 위해서 예? 미리. 아, 미리 예습하는구나. 네. 아, 결혼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분 결혼 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아마 두 분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희라 씨는 어떠세요? 네, 저희도 이제 명절 연휴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싱글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네.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명절이면 아무래도 시간 맞추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가지고 저희도 거의 뭐 먹방으로 시작해가지고 먹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를 활용해서 여기는 그렇죠. 싱글이니까 네. 그래도 하는 경우 그것도 결혼한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네. 그것도 상황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결국은 남편하고 같이 유럽 여행 가려고 티켓을 끊은 거예요. 네. 그것도 또 오. 홈쇼핑에서. 아, 좀 근데 멀리 끊었네. 유럽 여행은 또 비싸잖아요. 맞아요. 거리도 비싼데 있고. 결국은 이 부부는 가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가셨다는 왜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 아내가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스케줄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냥 티켓팅을 비싼 해버렸구나. 티켓팅을 해버린 거예요. 아. 티켓을 끊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예. 가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비싸다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갈 형편이 아닌데 네.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가 시작이 돼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아. 결국은 소리 지르고 남편은 집에서 뛰쳐나가고 남편이 결국은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 어머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 전화 드려가지고 어머니 가시라고 아.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어머니께 또 드린 아,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싸움이 더 커졌죠. 이 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고 있나요? 혹시 한 분은 스페인 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유럽? 아니요. 이 두 부부는 부산을 결국 가셨어요. 부산으로. 현명한 선택. 다행이네 그래도. 네. 어머니는 유럽 보내드리고 네. 두 분은 부산 가고 근데 가까운데 뭐 갔다 오시면 되니까. 네, 결국은 되게 좋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갔다 와서 그 이후에 이제 아기 소식도 있는 아주 아. 흥미로운. 더군다나 이 부부가 40대 중반이거든요. 진짜요? 예. 아, 경사네요. 야, 이런 실제 사례를 들으니까 재밌네, 얘기가. 예. 자, 우리가 설날 끝난 다음에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스트 3 중에 이제 넘버 1,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와, 일이 뭘까요? 자, 뭘까요? 가장 많이 사고 싶은 선물은요? 의류, 역시. 그러니까 요 의류는 명품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네. 예, 실제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눈치는 좀 덜 보이고, 그렇죠. 예, 지르기도 쉽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의류를 그럼요. 많이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 의류 때문에 네. 망한 1인이 저죠.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가다 보면 그 시간에 물론 여러 채널을 돌리다 보면 네. 이제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많아요. 아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이렇게 딱 돌리는데 이제 이번 추석 설 전에 네. 마땅히 이제 입을 옷이 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번엔 좀 가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가디건을 그러니까 긴 가디건을 파는데 이게 캐시미어더라고요. 어우, 따뜻하겠다. 근데 캐시미어가 되게 비싼데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오. 그 캐시미어가 보통 몇십만 원 하는데 6만 원이 안 되는 네? 돈에 긴 가디건을 주더라고요. 혹시 그래가지고 코시미어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 K라고 써 있었어요. 캐시미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네. 제가 입었잖아요. 네. 입고 그 안에다가 까만색 그 목폴라에다가 까만 바지를 입었어요. 또 이제 가서 전 붙이고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샀던 그 가디건은 하얀색 긴 가디건이었는데 나중엔 바지가 하얘진 털이 다 빠져가지고요. 캐시미어가 아니라 게시미어에 가까워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개털이었구나. 이게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그냥 툭 하는 마음에 아예 그러네. 나도 하나 사보자 해서 샀더니 예. 이게 후회 막급입니다. 아니 근데 이호선 전문가께서는 볼 때마다 옷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옷을 괜찮습니다. 좋아하시나 봐.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혹시 네. 의상도 이건 제 옷인데요. 기본적으로 제 옷은 다 스판입니다. 아니, 벨벳 소재인데. 네. 이게 뭐 오래 가고 털도 잘 안 빠지고 좋거든요. 오늘 추혜정 아나운서도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소재를 그러고 입었어요. 보니까 네, 통했네요. 올해는 이거죠. 올해는 벨벳이구나. 네. 그러니까요. 예, 자연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홈쇼핑의 열혈 시청자예요. 그죠? 아. 홈쇼핑 채널이 워낙 많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명절 지난 다음에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앉아 있다가 채널 돌리다 보면요. 네.
이거 괜찮다 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명절 지나고 오전에는 모피나 아니면 화장품, 그다음에 속옷 방송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속옷을 보니까 또 한 번 사고 싶더라고요. 꼭 하죠. 그리고 또 홈쇼핑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딱 놔뒀는데 제가 원하는 색상 2개만 입고 나머지 4벌은 아직까지 서랍장에 있네요. 그래요? 저도 15종 세트 샀잖아요. 뭔지 알겠네요. 제 남편이 샀던 그거 말씀이시죠? 이거 한 2개인가 3개만 빼입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지금 서랍에 있어요. 왜냐면 원래 있던 또 속옷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돌려 입는데 다 해보니까 속옷만 한 50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땐 2겹씩 입으세요. 희라 씨는 혹시 네, 저는 근데 희라 씨라고 하니까 자꾸 여성스러워가지고 조 변호사님이라고 했다. 제가 본 하이라 이후에 제일 잘생긴 조이라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홈쇼핑을 즐겨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옷가게나 이런 데서 이제 명절 세일 해가지고 파격 할인 이렇게 써붙여 놨잖아요. 지나가다 그걸 보면은 아 이거 왠지 필요했는데 하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코트 한 벌 질렀습니다. 코트? 이분 혼자 계시니까 잘 지르시는구나. 여기저기. 명품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의류는 그나마 만만하다 보니까 지르는데 아까 그게 100만 원대 자꾸자꾸도 샀다면서요. 누워가지고 약간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 일단은 하고 나면은 또 이제 후회를 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지르고 물건을 받고 하는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보상 소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그래도 뭐니 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가족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족쇄가 되는 게 가족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난 추석에도 그랬고 이번 설에도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추석 끝나는 날에 저한테 야 다음 설에 뭐 먹을까 하셨는데 이번 설 끝나는 날에 저희 시어머니 이번 추석에 뭐 먹을까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명절이네. 1년 내내 명절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명절 자체가 나쁘거나 힘들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명절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워낙에 강도 높은 노동이 아주 집약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등 명절 가사 분담이 잘 되지 않고 일에 가사 업무 자체에 대한 분담도 그렇지만 명절에는 이게 더 여성들이 더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등 명절이 아니라 사실 병든 명절에 가까운 이런 시점이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여성들이 또 경험해요. 이럴 때 가족이 내게 주는 스트레스가 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고 이때 가족이 나에게를 위로해 줘야 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홈쇼핑이 나를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가다 보면은 명절자가 그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이리 와. 그렇죠. 꿈도 꿉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생겨나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아직 치르지도 않은 명절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교통방송을 하고 계셨어요. 생방송 20년째 하고 계셔서.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라디오 진행을 많이 하시죠. 그때 막 명절에는 또 저기 어디 휴게소에 나가 계시고 그러셨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명절 전날 어머니 내일은 어떤 거 먹나요? 저희 그랬더니 그래 자연아 우리 김치찌개 밥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그래서 명절을 안 지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20년 동안 교통방송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교통방송은 또 명절 때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때 너무 바쁘니까. 교통 상황을 전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좀 어린 마음에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갈비찜도 하고 좀 국 좀 끓이고 전도 하고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제 저 혼자. 자기가 자기를 족쇄 채웠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했던 건데. 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를 좀 이제 뭐 도련님이나 저희 신랑이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명절을 안 지냈어서 또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 그럴 때 남편이 도와주면 너무 힘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남편이 좀 무심하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랑이요?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도와줘요? 가만히 있는 게 절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사고를 치시는구나. 자, 요즘은 근데요. 예전만큼 명절은 아내만 고생하는 시기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어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남자는 무조건 그냥 앉아 있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좀 8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세대들은
남편과 아내가 분담해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낀 세대가 된 거예요. 아내 세대는 분담해서 하는 세대고 우리 세대는 안 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용을 당하는 거죠. 왜 안 하냐? 우리 세대는 다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 특히 이제 조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젊으시던데 결혼하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남편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가사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아내의 스트레스도 좀 덜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는 무조건 하거든요. 와, 훌륭하네요.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남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요즘에는 뭐 남자니까 안 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뭐 제가 제 이혼 사건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생기시겠고 무조건 50대 50으로 계시네요. 무조건 반반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 다른 집 남편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요, 사실 신랑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찡그리고 있고 이러면 눈치가 보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가만히 있는 게 저를 더 도와주는 거고 사실 저희는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도련님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근데 도련님도 사실은 저를 도와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동서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되고 요번 명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막 설거지도 해주고 변했네. 네, 막 상도 치워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또 왜 이렇게 또 얄미운지. 나 있을 때는 안 하더니. 네, 진작 좀 도와주지.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재수 씨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네. 예, 저도 재수 씨가 결혼한 지 오래됐거든요. 동생이 먼저 결혼해가지고 네네. 지금 애들이 이제 그쪽 조카는 중학교 1학년, 크네요.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가니까 저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네. 이 사촌끼리는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근데 그 재수 씨가 이렇게 맨날 오면은 혼자 며느리였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쪽 독방 늙은 시아 주버님이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나가서 뭘 나서기가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쏙 들어가서 집에 제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가게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일어나서 막 뭐 또 챙기고 막 이러니까 재수 씨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예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니 이제는 막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움직이는 게 어디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요새는 뭐 시아버지들도 왜 설 명절 되면은 그 동네에 플랜카드 붙는다잖아요. 아가 이번 설거지는 애비가 하마 이렇게 적어놓는 분들도 계신데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새는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또 가정에 함께 참여하는 남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저희 남편도 뭐 설거지 빨래 청소 기똥차게 하죠. 그럼요. 저희 보통은 남자들이 내 일가를 이룬데 안에서는 일을 하다가도 명절이 되면 놀랍게 그 집 아들이 되잖아요, 다시. 그런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설거지한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네요. 10년 정도 되고 아주 깔끔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설거지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띠를 주는 것처럼 노란 띠, 빨간 띠, 품띠, 검은 띠 이렇게 설거지에 띠를 좀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전 분이어서 특히 이제 교수님 아니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잘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남편은 설거지가 느는데 제가 요리가 안 늘어요. 저는 요리를 명절 때마다 저희는 따로따로 저희 형님네랑 저희랑 이렇게 음식을 다 만들어 와서 이제 먹는데. 소위 판넉 옛날 그렇죠.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매번 가져가는 이제 골뱅이 무침하고 이제 토마토 김치를 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쉬운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작전하니까 싶기도 하고. 나는 자연 씨 남편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또 그거 제가 또 생각이 짧았는데. 아니,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계속 잘할 수 있게 좀 시켜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이라 변호사께서는 설거지 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혼자 사니까 제가 먹는 거 간단하게 뭐 그 정도만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의 안 해요. 제가 옛날에 혼자 자취할 때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잠깐 1년간. 그때는요 라면만 끓여 먹어 거의 혼자 있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그 설거지를 언제 하느냐 그 다음 라면 먹을 때 그거 씻어서 하는 거죠. 이거 있어야지 뭘 끓이니까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조 변호사님 약간 깔끔하신 스타일인가 보네. 그렇죠. 그게 쌓이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메모랑 닮았네. 맞아요. 요즘 명절에는 근데 뭐 결혼한 분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조이라 변호사도 그렇고 결혼 안 한 미혼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잔소리를 많이 듣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보면은 어르신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맞아요. 결혼은 뭐 어떻게 할 거니 만나는 사람은 있니
뭐 이런 뭐 직장 문제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지금 싱글 되신 지가 몇 년이죠? 저는 30 몇 년이죠? 그래도 다행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꼭 저렇게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이 방송을 그분이 보고 계시겠죠? 네,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명절에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렇죠.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너 주제가 시집 역시 언제 가니?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홀쭉해지셨더라고요. 제가 연애에서 예뻐지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턱선이 날카로워졌네. 뭐 명절 때 제가 간혹 드릴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명절 때만 그 답변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젊은 층 만났을 때 막상 물어볼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건데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만 묻고 관운상제는 묻지 말자. 좋은 얘기다. 이게 그래서 안부 정도만 묻고 칭찬 정도 해주시고 그렇죠. 나머지 뭐 입시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때 반응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궁금하죠. 승진은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하긴 가장 한데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족 간의 배려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이 보상 소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또 하나 부채질하는 게 있습니다. 보상 소비를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홈쇼핑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 재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쉬는 날에. 저 1번부터 하면 우리 집 같은 거 1번은 이제 그 IPTV다 보니까 그 IPTV의 본 방송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2번부터 가면 이게 S본부 홈쇼핑. 맞아요. 그다음에 무슨 그 K본부 홈쇼핑. 그렇죠. M본부 홈쇼핑. 홈쇼핑. 계속 홈쇼핑이야, 채널이. 틀면 나와요. 저는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예.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명절 지나고 힘들어가지고 그게 축 처져 있는데 며느님들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홈쇼핑 막 유명해서 막.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부가 칙칙하다면서 또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다크서클이 또 무릎까지 내려왔는데 그분들은 며느님이라고 하지만 자연 씨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고 저도 모르게 카드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홈쇼핑도 재밌어요. 그럼요. 저도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니까. 아니 저는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화면으로 하는 화상 집단 상담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위로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들이 어쩜 이렇게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주로 쇼니가 그렇게 움직여요. 운동. 그러면 운동이고. 바이크 사시는구나. 네, 전 또 운동을 이제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제가 산 자전거가 3개죠. 쇼니를 볼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네 거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새로운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던 2개는 이제 다른 분들도 드리고 또 새로운 사양으로 저희가 또 한 대 드리면서 끊임없이 션과 만나고 있습니다. 션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실제로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보상 소비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이제 그 홈쇼핑 채널을 보면은 명절 전까지는 뭐 제수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팔고 그러는데 명절 이제 연휴가 딱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명품 백이라던가 뭐 보석이라던가 미용용품 이런 걸 이제 집중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 고생한 며느리를 위한 이제 그 보상 심리 이런 거를 이제 좀 노린 건데 보상 소비 관련 매출도 평소에 비해서 이것 때문에 한 3.6배 정도 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도 사실은 소비자들의 심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아마 이호선 씨 같은 분들 채용하지 않나요? 보통은 이미 다 사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소비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전면에 어떤 것을 놓느냐, 어떤 타임에 어떤 제품이 나오는가, 연령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품의 특성은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말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연구들을 근데 통해서. 놀라운 건 알면서 저는 왜 살까요? 그 심리를 파악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넘어갈 정도면 그분들이 하는 이 방송 시스템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홈쇼핑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도 정말 이 연휴를 노려서 어마어마하게 경쟁적으로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1+1이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본품하고 똑같은 몇 개를 또 사은품을 주니까 그거에 또 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 같은 걸 읽어보면은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 그거 나고. 그 다음에
겨울인데도 얼굴이 칙칙하고 그것도 나고 그래서 저도 앰플을 구입을 했어요. 다 내 얘기 같아서. 좀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LED로 쐬시고 앰플 바르고 네. 유난히 촉촉해 보이시네. 네. 저도 같은 걸 바르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대부분의 주부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단 1+1 하면 같은 가격에 2개를 두거나 그렇죠. 혹은 각각 개별 상품을 2개를 샀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2개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스마트한 소비자야. 이게 정말 현명한 소비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시스템 자체가 사람의 뇌를 딱 정지를 시켜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거 알뜰한 쇼핑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명절 특수를 활용해서 그렇죠. 더 이제 구매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전략이죠. 우리 입장에서 사실 그때를 활용해서 하나 살 거 2개 사면은 같은 가격에 2개를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지금도 심장이 막 뛰잖아요. 아, 내가 갑자기 흥분하고 있네, 나도 모르게.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뒤쪽에 있는 정말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아, 뭐죠? 진짜 지갑은 뒤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먼저 심장을 뛰게 하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지갑을 열게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게 나온 것 같은 걸 여러 개 사다 보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디드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드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싼 것들은 한번 사게 되면 연속적으로 싼 것들을 계속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심리의 효과인데 사실 그렇게 사다 보면 첫째,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게 되고 둘째,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는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속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뒤에 받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지불하고 난 다음인 거죠. 그러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월말이 되면은 이번 한 달도 고생 많았다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색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월마다 자기에게 보상을 그럼요. 해줘요?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같은 색이 아니거든요. 다 뭔가 이거 나한테 없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 해서 집에 비슷한 색조 화장품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저도 집에 오븐이 하나 있는데 저거를 딱 보면서 내가 저걸 왜 샀을까 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 추석에 산 건데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요. 추석에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또 잘 해먹을 수 있는 오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으로 애들 뭐 피자도 해주고 막 이런 레시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븐을 구입을 했죠. 다 해먹고 나면 그 오븐 어떡하죠? 근데 또 이게 또 힘든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저를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또 안 쓴 또 오븐이 있네요. 그러네. 오븐 쓰죠, 오븐. 예. 아니, 아무튼 이 보상 소비 때문에 사실은 갈등을 겪는 부부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다 몇 사례를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사례이긴 한데요. 이 부부가 처음에 다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한때 우리가 별이 5개입니다라는 광고를 하는 이제 그 침대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고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 금액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그 돌침대를 산 거예요. 돌침대를 사가지고 사실 누워보면 좋긴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걸 가지고 그다음에 돈이 나간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볼 땐 이거 너무 과소비고 논의도 안 했고 더군다나 이 집은 또 빚도 있는 상황이었고 계획 경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때 당시에 가족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밀치다가 아내가 넘어지면서 이 돌 끝으로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결국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끝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질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머리가 이게 찢어진 부위가 얼굴까지 타고 내려오면서 사실 아내가 입었던 외부의 상처도 크지만 마음의 상처가 이걸 볼 때마다 남편의 그 욕설과 그 거친 행동과 그 밀쳤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니까 상담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쇼핑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이혼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상황 종료가 됐지만 사실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분들은 심리 치료 같은 것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죠? 당연히 그게 계속 해야죠.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부부가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먼지 없는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거나 여지가 있지만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로 뱉었던 것이 마음에 창이 되고 활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오래 박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내 기억으로 내 꿈으로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회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점차 좋아지고 또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치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저 이호선 우리 전문가께서는 이제 안 좋은 예, 특히 이제 하나의 물건을 잘못 사서 지금 이혼한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 하나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쌓이면은 이혼을 하겠죠. 그렇죠. 명절 스트레스 하나만으로 이혼에 이제 이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 이면에 평소에 이제 쌓이고 이제 골문 문제들이 명절 스트레스나 명절 때 있었던 작은 사건 하나로 완전히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는 거죠. 네, 도화선이 되는 거고 제가 맡은 그 이혼 사건 중에서도 어떤 한 의뢰인분은 그 할인 이런 거에 너무 크게 현혹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이제 1+1, 뭐 2+1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 예를 들어 뭐 섬유유연제나 세제, 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뭐 2+1이 아니라 뭐 3+1 이런 것도 그냥 다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사면 되는 거를 세 개 사면 하나 준다고 하니까 2개를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에서는 사실 본인은 알뜰하게 그 살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집에 있는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산더미 같이 쌓이니까 발 디딜 tum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쌓여서 큰 갈등을 겪은 경우가 있었죠. 네.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결국에는 뭐 저한테 온 거니까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기 조이라 변호사한테 가면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직접적인 그 이혼의 원인은 아니었는데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람을 누구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통 상담 이 호선 전문가를 찾아가면 해결의 여지가 있는 거고 조 변호사를 찾아가면 끝나는 거네. 변화의 여지가 없겠네요. 먼저 들렸다가 이제 정류장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 중간에 자연 씨가 있네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나서 수다를 좀 떨다가 가시면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요. 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인 71%가 설 명절 고생한 배우자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다행스러운 조사 결과인데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분들도 많지만 명절에 고생한 가족 특히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선물한다면 이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 씨 왜 웃으세요? 아니 신랑이 항상 사주는 선물은 뭔가 아까워요. 아니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지 생각이 들어서. 뭘 사주시는데요? 아니 뭐 액세서리를 하나 사도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이걸 골랐을까? 하필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걸 골랐을까? 한마디로 쓰잘데기 없는 거. 이제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니까. 보통 이걸이랑 으로 이딴 걸 골랐을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실제로도 역효과를 내는 선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그래 나도 이런 선물 진짜 별로였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은 뭐 35% 정도 이런 선물을 싫어하는 경우에 35% 정도가 일단은 생필품이나 소모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꽃이나 과일 등 생색내기용으로 딱 봐도 생색나는 거 먹지도 못하는 거 있죠. 꽃 이런 거. 30% 건강보조식품 별로 원치 않는데 그 17% 또 성의 없어 보이는 왜 이렇게 그 이모티콘 같은 거나 이렇게 그 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내는 선물 있잖아요. 요게 10% 그다음에 이제 정성을 담은 마사지와 손편지가 8%인데 손편지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아니 이게 진짜 정성인데. 네, 그렇긴 한데. 아니 진짜 정성인데 서운하구나. 아니요, 이제 고마운데 왠지 이제 조금 뭐가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는 것도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선물을 할 때에는 고맙다, 애썼다 할 때는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명절 되면 또는 뭐 생일 선물도 선물을 사드리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드리는 게 그래서 현금인 것 같아요. 현금 내지는 상품권. 이런 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기껏 사줬는데 최자연 씨처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라 사온다고 사준 사람 마음이 또 상처 입지 않습니까? 인정? 저희 신랑은 꽃을 사와도요. 그 많은 꽃 중에 꼭 안개꽃을 둘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추세가 아니고 이쁜 꽃들이 많은데 그거 좀 희한하더라고요. 조 변호사님은 혹시 선물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달갑게 그걸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하면은 다 달갑게 받는 편이죠. 앞에서 뭐 대놓고 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미리 물어보고 하니까. 물어봐요? 예. 서프라이즈로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쓰잘데기 없는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물어보고 하는 편이죠. 아니, 근데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알면 더 놀래요. 그래요? 그럼요. 신기하네. 이 남자는 그래도 몰래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추하정 씨도 그래요? 알고 받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게 여자랑 그렇지 남자랑 약간 않을까. 생각이 다르구나. 예. 자, 아무튼 명절 스트레스를 달래는 이제 보상 소비. 어떻게 보면 이제 적당하게 하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도 날리면서 가정 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서로가 갈등도 없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상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 변호사님? 아무래도 본인에게 뭐 이제 선물을 한다라는 그런 보상 소비도 좋긴 좋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게 무엇이 있나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과잉 소비에 넘어가기 직전에 만약에 이 돈에 반이라도 아낀다면은 이걸로 내가 나중에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작은 행복들, 그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좀 멈칫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종의 기회비용인데 그렇죠. 조 변호사님 너무 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음은 한순간에 흘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에 눈 멀어서 지금 이 짝이 난 것처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비라는 것도 그냥 눈 머는 현상 같은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음에 어떤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뭔가를 할 때는 액션을 하지 않아요, 아예. 제가 쓰는 방법은 주로 3가지입니다. 이효리는 655를 불렀죠. 저는 잠옷걸. 잠옷걸은 뭔가요? 먼저 잡니다, 저는. 일단 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충동도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럼 합리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2번째 일단 먹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더 삽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저는 걸어요. 걸으면 사실은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생각이 없어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 향해서 걷기만 하거든요. 이게 어쩌면은 동적인 순간에 정적인 기쁨을 맛보는 몇 안 되는 게 또 이 산책이라든지 마라톤과 같은 거라 가지고요. 자고 먹고 걷고 건강까지 좋아지겠죠. 그러네. 실제로 그걸 좀 실천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다이어트 하신 이후로 유지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이 교수님도. 계속 자네요. 잠이 보약인가 봐요. 그러네. 근데 저도 어제 푹 잤더니 너무 개운한 거 있죠. 좋아 보이네요. 근데 사실 이 보상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니 해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배려를 해준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시댁에 가서 딱 느낀 거는 저만 이제 외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맨날 어머니가 저한테 야 우리 둘만 성이 틀리다 맨날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장 조금 좋은 게 제가 항상 음식을 차리잖아요. 이제 며느리가 저 혼자였었으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항상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와서 앉을 때까지. 그래요? 예, 원래는 다른 가족들은 뭐 신랑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먼저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애미야 빨리 와라.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딱 드신 다음에 애미야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보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음식 할 거 있고 막 남아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젓가락도 안 들고 그냥 기다려가지고 막 계속 애미야 빨리 와. 아유 좀 먼저 드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그런가요? 다음부터는 좀. 그래서 이제 하면은 저도 이 가족이고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대단한 시아버님이시네요. 그럼요. 아니 나를 생각해주고 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놔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든든하죠. 그게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보통 명절 끝나고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명절이라는 시기가 며느리들에게만 힘든 시기가 아니라 시어머니들도 너무 힘들고요. 온 가족들도 이동하랴 만나랴 감정으로 또 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고생한 이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상의 방식은 우리가 마음으로 어루만져주면서 애썼다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심장 마사지 같은 심리 마사지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신사임당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모셔서 실질적인 보상. 이제 실질적인 보상이 함께 가면서 거기에 중요한 건 쪽지가 좀 붙어야 되겠죠. 쪽지는 아니면은 문자가 손편지만 가는 건 노노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로와 안부를 함께 뭐 작은 봉투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주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다음번 추석은 어떻게 지내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언제 추석이 올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혼 사건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혼 사유들이 있지만은 가족 간의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이제 요구하는 쪽에서 이건 기본인데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인드들이 항상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도 그거를 과연 기본이라고 생각하는지 기본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며느리는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좀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이제 그 중재자인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좀 그 역할을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내가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게 이제 마지막 방송이란 말이에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의 장인 장모께서 꽃다발을 보내신 거예요. 이쪽으로 분장실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훈훈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족은 가까이 있어서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멀리 있어도 그럼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게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명절 스트레스 많은 분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내 가족으로부터 그 스트레스를 좀 날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 특히 이제 이 보상 소비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도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까지 저희가 명절 지난 이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 소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이게 이제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원인이 뭐니 해도 명절 증후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명절 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명절 관련한 보상 소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번에 드릴 얘기는 이제 명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몸이 흔들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인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명절 증후군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만성 우울증이죠. 우울증. 네, 만성 우울증 뭐 말씀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만성 우울증의 시작은 이제 두통부터 보통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두근거리다가 무기력증 이렇게 굉장히 증상들이 커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증상이 명절이 끝나는데도 2주가 넘게 계속된다. 뭐 가슴이 계속 뭐 두근거리고 무기력하다면은 역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가 요즘 뭐 중고등학교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데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로 이야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우울증이 자칫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커지게 되면 화병이라든가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죠. 명절 지난 이제 2주 후에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있다면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지난 이후에 내 감정 상태를 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만성 우울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앞서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추천을 해드리면은 살림 치유.
산림욕에서 한 단계 좀 나가는 산림 치유 방법인데요. 숲으로 가라. 예, 숲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뭐 검증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테리폰, 음이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근로자 대상으로 이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울증, 분노 증상 이런 거에 큰 개선이 있었고 또 하나가 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한 200여 명 대상으로 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회복력이 정말 효과적이더라라고 해서요. 명절이 끝났을 때 뭐 먼 데 가지 마시고 저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곳에서 한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숲이 이 육체적으로 건강도 주는 장소인데 네. 정신적으로까지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요. 네, 네, 대단하네요. 네, 아니 말씀하시는 동안에 자료화면만 봐도 네. 정말 힐링이 되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명절 증후군 첫 번째 증상으로는 만성 우울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명절 증후군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도 오지만 네. 이 신체적으로 바로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찾아옵니다. 예. 어제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예, 정말 대표적인 이 명절 증후군에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거북목도 굉장히 주부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제 명절 때 계속 일하다 보니까 목이 순간 그렇죠. 확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앞쪽으로 쭉 빠져 있는 거죠. 예, 쭉 빠지게 돼요. 저게 한순간에 저렇게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거북목 증후군이. 저런 회복도 굉장히 힘든데 네. 문제는 저렇게 계속되면 일단 두통이 먼저 찾아오게 되고요. 만성 두통으로 갔다가 이제 허리 다음에 하체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이 아프다라고 할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주의보, 빨간불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럴 때 또 빨리 이 증상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찜질로 일단은 찜질. 먼저 해보세요. 2, 3일 네. 동안은. 근데 찜질할 경우에도 일단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냉찜질을 예, 계속해서 좀 해보셔서 이제 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아마도 이제 요즘 정형외과 같은 데에서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한번 가보셔서 일단은 이게 단기적으로 악화된 거잖아요. 평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순간 이러는 거겠지라고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제 그게 큰 병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만성 실제로. 증후군으로 그러네요.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꽤 길다 보니까 뭐 음식 준비하랴, 설거지 하랴, 어머니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심신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자유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명절 기간도 길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귀 성은 편했다고 해도 귀경은 정말 막혀가지고 맞아요. 또 남편분들도 뭐 허리 통증 운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경비라든가 시간상의 여유가 없다면은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극장, 특히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문화생활 공연 쪽, 무대 쪽으로 한 편 보고 나도 굉장히 힐링이 되니까요. 또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워낙 그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아다 봐도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이런 그 문화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이제 그 어떤 분들의 공연이나 이런 티켓이 생기면 두 분께 예. 전해드리면 두 분이 가실까? 반 의심하면서 드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맞아요. 자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색다른 이제 생각이 영화는 이 네. 극장과는 꽤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영화와 연극 공연이 다른 것이 네. 이 무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네. 교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뮤지컬 한 편을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때 4박 5일 동안 쌍둥이만 봤잖아요. 네. 근데 쌍둥이 패턴으로 맞춰져가지고 얘네가 잘 때는 같이 낮잠 자고 얘네가 깨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잘 때 또 자고 뭐 이러니까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명절 기간에. 예. 이 잠을 자고 나니까 그 패턴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또 더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잠을 피곤하죠. 많이 잤으면 개운해야 되는데 예. 그게 원래 하던 제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일단은 하면 하루 좋을까요? 이틀 새에 네. 빨리 생활 패턴을 자기의 주기로 맞춰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면 같은 문제가 한 우리가 6일 정도를 정말로 맘 놓고 잤잖아요. 예. 그러다가 당장 시작이 되면서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확 퍼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생활을 맞추면서 빨리 다음 주부터는 원상 복구를 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잘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먹을 때 비타민 C가 피로 회복에 좋다. 이것도 맞지만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힘들어져서 풀 때는 비타민 B가 들어간 비타민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B는 육체적인 활력도 좋지만 이 정신적인 풀어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비타민 B 대표적인 게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포도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음식에서도 비타민 B가 뭐지? 삼겹살, 돼지고기에도 실은 비타민 그래요? B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를 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서 단기간에 빨리 이번 주말까지 몸을 추스려서 이제 다음 주에는 완전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좀 이완시키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단칼에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산림치유처럼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즐길거리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림치유, 제가 장소도 몇 군데 아는데 근데 인터넷 쳐보시면은 산림용 산림치유도 있거든요. 또 하나 권해드리는 것이 이제 스파입니다. 스파 중에서도 요즘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제 스파들. 뭐 찜질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깜짝 놀랄 찜질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데를 가려면은 또 운전하고 멀리 가야 되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잖아요. 아니에요. 좀 도심에서 진짜 서울만 해도 바로 도심에 저런 야외도 있는 굉장히 좋은 스파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족욕 같은 경우 스파 족욕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나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 뭐 한약재를 넣는 프로그램 굳이 멀리 안 가도요. 서울 도심에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스파라든가 서울 근교, 서울내 족욕 이렇게 좀 키워드를 쳐보시면은 확 리스트가 뜹니다. 집 주변에 가가지고 뭐 이번 주말에 당장 가서 확 한번 풀고 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명절, 특히 설 연휴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상들, 증후군, 또 더불어서 이제 보상 소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드리는 이유가 빨리 회복하시라는 의미에서 해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갑이 많이 얇아졌다. 참 벌이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갑이 얇아져도 줄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비, 먹거리 비용인데요. 더 큰 문제는 요즘 이 먹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치킨 가격부터 즉석밥 계속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먹거리 물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 치킨. 가격은 계속 올라 어느덧 2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이 치킨이 한 마리에 18,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6,000원에서 2,000원 오른 가격입니다. 치킨집에 공급되는 생닭 가격이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현실화된 데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수수료까지 늘어난 겁니다. 닭을 한 마리 팔아서 1,000원, 2,000원을 벌면 다행인데 뭐 이러다 보면 자영업자들 다들 망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 중소형 치킨 프랜차이즈도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최대 2,000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게다가 이번 달 중 유명 햄버거 브랜드와 즉석밥 가격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오르면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싼 거 찾겠죠? 그죠? 용돈도 적은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쉽죠.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생활 물가 때문에 이제 치킨도 격주로 먹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홍민아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2월 8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께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아보니까 2016년 10월 10일 1회를 시작으로 해서 596회가 됐네요. 2년 4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김현욱의 굿모닝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는 이 새로운 MC와 함께 새단장한 행복한 아침이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최준 씨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ummer swing, top down, the shoes are moving.